자, 일단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진행하는 것 자체가 그냥 제가 혼자 독단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사이버타임즈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하고 같이 협력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SNS 관련된 거 강의를 하게 될 거고요. 나중에는 아마 여기 계신 노무사 분이나 아니면 세무사 분이나 다른 분들도 같이 합류해서 매 주마다 컨셉별로 강의가 진행될 예정이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셔야 이 강의도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이 현장 진행력이 좋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한 강의라고 생각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다라고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SNS로 쉽게 시작하는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제가 스타트를 뗄 거고, 주제는 이렇습니다. 요즘에 AI가 너무 핫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AI라는 걸 저희가 써서 어떻게 SNS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좀 더 쉽게 우리가 컨텐츠를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에 대해서 아예 모르실 거라 저에 대한 아주 간단한 소개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저는 2013년도쯤부터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요. 거의 한 11년, 12년 된 거예요. 그때부터 이런 컨텐츠 관련된 강의나 아니면 유튜브 PD 활동도 했고, 그리고 영상 편집자, 제작자로서 같이 활동을 하면서 경력을 쌓아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지금 주로 하는 거는요, 지금 거의 하는 거 SNS 교육이나 관리대행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팬지나 모임이나 커뮤니티 같은 거를 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쉽게 어떻게든 SNS를 하시려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동화 툴 같은 거를 제가 직접 개발을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목차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요. 우리가 대체 SNS 운영이 뭐 때문에 어려워진 걸까? 라는 얘기. AI 시대에 우리가 컨텐츠를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지, SNS 운영을 어떻게 하면 핵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크리에이터로 생각하는 분들과 마케팅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지, 그리고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가지려면은 앞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AI 활용 실전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NS 운영이 어려워진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일단 진행하기 전에 저희가 한 3시에서 4시까지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끝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길어지면은 질문이 많다거나 하시면 그 이후에 끝날 수도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통 SNS라고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는 딱 한정적이에요. 블로그면 블로그, 유튜브면 유튜브. 근데 가면 갈수록 SNS 종류도 많아지고 한 사람이 해야 되는 능력치가 너무너무 많아졌습니다. 아니, 뭐 유튜브도 해야 돼, 인스타도 해야 된대.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머리가 아파진 상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스레드 이런 너무나 플랫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 하래요, 결국. 그래서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게 제일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플랫폼마다 또 잘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 영상 플랫폼, 어떤 거는 글 플랫폼, 어떤 거는 사진을 하고 그러면서 아니 이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가 잘 될지 모르니까 어디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판단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아, 그리고 들으시다가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플랫폼이 많아지니까 다중적인 그런 채널들을 내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회사고 대충 한 직원이 5명에서 10명 정도 되는 그런 회사의 경우에는 마케팅 직원이 따로 있을 경우가 높거든요. 근데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내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럽다 보니 시작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플랫폼마다 특성도 다릅니다. 뭐 스레드라고 생각하면은 글을 써야 되고 글을 또 마케팅하는 방법이 다르고 인스타로 한다면은 뭐 사진이 유명하다 그래서 사진 올리거나 영상이 유명하다 그래서 영상 올리거나 그래서 그런 플랫폼 특성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영상의 압박과 디자인의 부담. 이게 제일 큰 부분인데 뭐 스레드나 아니면 뭐 이런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은 그냥 글을 써라 하는 것까지는 어찌저찌 하는데 영상을 만들어라? 디자인을 만들어라? 쉽지가 않아요. 해봤던 사람도 귀찮아합니다. 그런 부분이 크고 그리고 특히 영상의 경우에는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커요. 뭐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편집 막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통 시작을 하면은 영상 편집 퀄리티에 대해서 되게 높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자막을 다 써야 된다든지 자막이 막 화려하게 나와야 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 그 썸네일 디자인을 해야 된다는. 요즘엔 그래도 AI가 많이 생겨서 이런 부담감도 좀 많이 줄긴 했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굳이 추천은 안 드리는데, 촬영 장비, 환경,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닥 필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비전문가 분들한테는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특히나 영상 콘텐츠나 디자인 콘텐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하는 얘기였어요. 매일 업로드하. 매일 업로드를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이것도 누군가 붙잡아주지 않으면 쉽지 않고, 사실 매일 업로드하면은 잘 뜨는 거 맞기는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있어요.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경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판단하는 기준이 콘텐츠 기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꾸준히 올렸고, 내가 어떤 걸 잘 올렸고, 이게 조회수가 어떻게 발생이 됐고, 어떤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왔고, 이런 판단 기준이 있다 보니까 자주적으로 올린 게 유리한 거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안 해봤던 사람한테 맨날 올려.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된장찌개를 파는 사람이에요. 근데 옆집에서 SNS를 너무 열심히 해. 근데 나는 안 해. 그런 경쟁자들에 대한 활동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이게 뭐 제가 엄청 유명해지려고 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 SNS를 딱 실행을 하다 보면은 조회수라는 게 반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회수가 막 떨어졌네, 높아졌네 이런 거에 대한 불안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본업이 있고 그리고 그런 SNS를 같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많이들 생각하는 게 콘텐츠 고갈을 많이 우려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된장찌개 파는 사람인데 된장찌개 파는 일상에 대해서 영상 올렸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올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해결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그리고 알고리즘이 맨날 바뀌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그게 큰 영향이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그리고 플랫폼별마다 노출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죠. 그것도 파악하기 힘들고. 트렌드 변화 속도도 너무 빠르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SNS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보통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시작을 하면은 바로 결과치가 나오길 바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결과치를 원하기도 하고 그거를 지속하는 힘이 없다 보니 SNS를 결국 포기를 하게 됩니다. 또 하나 그것도 있어요. 뭐 이거는 특이 케이스인데 어떤 분들은 카테고리에 따라 다르지만 전문가처럼 보여야 하는 그런 컨텐츠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특히나 뒤에 사 붙으신 직업군, 뭐 의사, 뭐 변호사, 세무사 이렇게 뒤쪽에 사가 붙어 있는 직업군들은 조금 뭐 전문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꼭 그런 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즌 못하겠다 하신 분도 많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그것 때문에 노출이 달라진다? 그런 건 없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 이게 제일 클 것 같은데 왜 그럼 사람들이 퀄리티를 높이면서 운운하느냐, 퀄리티를 얘기를 하느냐. 저희가 예전부터 이미 TV에 절여져 있어요. TV 컨텐츠에 절여져 있는 사람들, 지금 SNS를 해야 되는, 뭐 시니어분들은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뭐 40대, 50대, 30대, 20대, 이런 분들, 거의 지금 예능 프로그램, 방송 프로그램 너무 많이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 딱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자막 형식, 이런 나오는 타이밍, 영상, 그런 예능적인 부분들, 그런 거에 너무 절여진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그런 게 오래오래 내 몸에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거는 뭐 한국 문화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아시아권 영상 컨텐츠들이 약간 그런 게 살짝 있거든요. 한국, 일본, 중국, 거기 인도 이런 방송 계열들 보면은요. 자막이 진짜 화려하게 나오고 영상 속도감도 빠르고 그렇습니다. 편집이 빡세다는 얘기죠. 이게 해외 쪽으로 가잖아요. 해외 쪽으로 가면은 오히려 이런 것들이 없어요. 뭐 미국, 호주 뭐 이런 해외 쪽 컨텐츠들을 보면은 아예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SNS를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아예 눈높이도 낮추고 퀄리티도 낮추고 당장에 뭔가 올려야 된다 하는 것들을 확 시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예 모든 걸 다 없애고 시작하는 게 제일 베스트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시작을 해야 유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혼자 다 만들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됐죠. 지금 SNS 시작하기가 딱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나오기 이전과 나온 후와 너무 다릅니다. 너무 다른데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전에 AI가 없었을 때는 글감 작성을 못 해줬어요. 내가 일일이 타이핑을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블로그를 작성을 한다 그러면은 한두 시간은 컴퓨터 앞에 앉아서 타이핑하고 그랬어야 돼. 그런 문제도 있었지만 지금은 전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블로그를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노출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것도 이따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예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해본 느낌으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블로그 초안 작성하는 거, 제목 써주는 거, 카드 뉴스 뭐 만들어주는 거, 대본 만들어주는 거, 다 해줍니다. 그런데 제가 못 해주는 건 아직 영상 촬영을 직접 해주는 거는 못하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화면은 뭐냐면은 블로그 통계 화면인데 왼쪽에 있는 화면은 제가 직접 쓴 겁니다. 직접 일일이 쓴 거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써서 복사 붙여넣기 하고 부분 수정만 한 거예요. 조회수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자, 일단 왼쪽의 부분에는 키워드가 설정이 돼 있습니다. 직접 썼는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키워드 설정이 안 돼 있고 사람들한테 관심 있는 제목이 하나도 없죠. 자, 오른쪽은 볼 사람들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라는 거, 프리미어 프로에 대한 단축키라는 거, 그게 제목 앞에 명시가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주던 내가 직접 작성을 하던 결국에는 키워드를 선택을 하는 차이에 대한 게 조회수로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상도 똑같아요. 글로 설명드리자면 글을 내가 아무리 타이핑을 열심히 한다고 친들 SNS가 판단하는 건 결과물입니다. 결과물로 이걸로 되냐 안 되냐를 판단을 하는 거고 영상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편집 퀄리티 높으면 좋죠. 높으면은 뭐 집중도 잘 되고 영상도 재밌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서 영상 편집도 어떻게 그렇게 퀄리티를 높여서 작업을 해요. 편집자가 있어도 될까 말까 한 시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너무 퀄리티를 운운하지 마시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전달을 해줄 수 있는 거 그거를 제대로 잡는 게 훨씬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생성 부분도 있어요. 지금 챗GPT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5.5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미지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졌어. 네. 썸네일 디자인도 지금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내가 전달을 해주고 싶은 의미나 방향만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로만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블로그를 시작을 할 때 로고나 아이콘 디자인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얘가 해줍니다. 카드 뉴스도 마찬가지고, 제품 이미지 편집이나 뭐 상세 페이지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기가 딱 좋은 타이밍이 맞는 거죠. 자, 그럼 영상 제작을 어떻게 해볼까요? 자, 영상 제작인데, 영상 제작은 다행히도 알아서 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널려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영상 자동 편집해주는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이 두 개가 있죠. 캡컷이나 아니면은 브루.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하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나 롱폼, 그러니까 5분이나 10분 이상이 되는 그런 영상이 아니라 1분, 2분 안쪽에 있는 세로 영상이면은 걔네들로 해도 충분해요. 그리고 편집 너무 디테일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한다? 그거는 조금 어려운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할 수 있어요. 컨텐츠 정리하는 거 내가 뭐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챗GPT나 클로드나 제미나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다 알려줘. 다만 그런 친구들은 알려주기만 하기 때문에 내가 뭘 만들어야 될지 뭘로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거는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대략 이 도구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지금 챗GPT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미지를 여기서 하셔도 돼요. 이미지 생성을 여기서 하셔도 됩니다. 여기 이미지 생성 추가돼야 되고요. 자, 여기 보면 클루드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클루드라는 친구도 글 생성 위주로 하기는 하지만 뭔가 특정한 분석이나 아니면 요약을 해준다거나 문서 작업을 해준다거나 이런 거에 강점이 되게 큰 친구예요. 그리고 캔바가 요즘 회자가 좀 많이 되고 있죠. 왜냐면 캔바가 요즘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되게 좋은 기능이 생겼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미지는 수정이 안 되잖아요. 근데 캔바한테 이미지를 보내주고 야, 이걸 레이어로 깨줘. 그러면 이미지가 다 레이어로 다 분할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있는 글씨를 수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캔바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뭐 감마 이런 것도 있죠. 캡컷 아까 말씀드린 거. 버퍼 이거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굳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션도 잘 쓰면 좋은데 노션도 쓸 사람들만 쓰죠. 미드저니 요즘에는 미드저니보다는 챗GPT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챗GPT, 클로드, 캔바 정도 추천드릴 것 같아요. 캡컷하고. 이거 말고도 진짜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따가 그거는 질의응답할 때 좀 세부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보통 시작을 할 때 나는 카메라 이거 써야겠다, 프로그램 이거 써야겠다, 기획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한 디테일한 거를 많이 고려를 하고 진행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런 게 생각보다 적용되는 분야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사실 그런 퀄리티보다는 내가 꾸준히 실행을 하고 진행을 하고 내가 뭘로 해야겠다. 라는 방향성을 잡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볼게요. 이제 그 핸드폰 카메라도 성능이 진짜 많이 올라가죠. 그래서 엔간은 카메라보다 훨씬 좋은 상황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고가의 장비보다 명확한 콘텐츠 방향성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카메라라서 영상 얘기만 하는 거. 글도 똑같습니다. 블로그를 쓴다거나 뭐 스레드를 한다거나 할 때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어떻게 맨날 똑같은 메시지로 전달을 해야겠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내가 지금 잡고 싶은 고객을 어떤 고객을 잡고 싶은 건지를 이해할 필요성이 있어요. 보통은 특정 브랜드나 서비스 판매하시는 분들 보면은 자꾸 뭐 그냥 샴푸라고 가정을 할 때 내가 샴푸를 파는 사람이다. 그런 샴푸 성능, 샴푸에 대한 가격 이런 것만 맨날 얘기해요. 그렇게 하면 주구장창 안 팔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제품이 다른 제품하고 비교를 했을 때 뭐가 더 좋은 게 있고 이 제품을 썼을 때 고객이 어떤 피드백을 줬고 어떤 게 더 좋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주로 알려주는 그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스마트폰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도 스마트폰을 꽤 많이 쓴 편이고 좋아요.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컨텐츠 기획력이 중요하다. 자, 근데 이게 롱폼일 경우에는 좀 중요할 수 있는데 숏폼의 경우에는 필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에 오늘 뭔가 내가 하려는 거를 찍어서 업로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일관된 메시지 전달이 저는 마지막 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SNS를 운영하다 보면은 팔로워가 생겨요. 유튜브 구독자, 인스타 팔로잉, 스레드 팔로워 이런 분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를 대체 왜 구독했고 왜 팔로우를 했을까? 그럼 그 게시물이 좋아서 팔로잉을 한 거겠죠? 이게 구독하고 팔로잉이 되게 쉬운 것 같잖아요. 보통은 쉽지 않아요. 그렇게까지 팔로우를 누른다는 거는 쉬운 행동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왜 날 팔로잉을 했을까? 왜 구독을 했을까? 그리고 어떤 게시물을 통해 팔로잉을 하고 구독을 했을까? 이게 왜 좋았지? 이러한 것들. 그러면 그거를 유지를 해주는 거.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똑같은 일관적인 컨텐츠를 제공을 해서 나는 이런 계정이야 라고 머리에 심어주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온라인도 그렇지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특정한 사람을 만났어요. 저 뭐 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을 주거나 소개를 하잖아요. 그러한 것처럼 온라인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온라인으로 보이지 않는 명함을 전달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집 프로그램, 편집 프로그램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이 편집 프로그램을 써서 뭔가 한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당장에 뭔가 하는 거를 찍고 업로드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요리하는 사람, 그 요리하는 거 당장에 찍어서 10초라도 올려요. 그게 낫죠. 훨씬 낫습니다. 막 사람들이 재밌고 즐겁고 행복하고 뭐 이런 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막 춤추면서 요리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만 꾸준히 올려도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활동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끊이지 않고 뭔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올리는 그러한 부분들. 근데 채널이 커지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는 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채널이 점점 커지면은 뭔가 좀 다른 컨텐츠를 보기를 원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제작 방식 구축 필요하다는 부분들. 이 제작 방식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촬영을 짧게 해라, 편집을 짧게 해라, 뭐 자막을 쉽게 깔아라 이런 부분들. 이 도구에서 많이들 막히시거든요. 시작할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간단하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번아웃 방지.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너무 열정을 내가지고 시작하면은 번아웃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를 하는 거, 심플하게라도 유지를 하는 거. 그게 훨씬 더 멋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있는데 특정 플랫폼 하나로 뚫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물론 이제 영상 쪽으로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이것저것 퍼뜨리는 게 중요하기는 한데요. 한 가지 플랫폼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봐요. 인스타그램이면 인스타그램만 한다든, 스레드만 한다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작은 채널로 깊게 운영을 하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막 스레드, 인스타 이거 한꺼번에 하겠다고 열내는 것보다는 하나만 열심히 해도 중간은 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보이는 것처럼 꾸준하게 여러 편 하는 게 좋습니다. 반복 노출하는 게 중요하고요.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블로그도 유튜브도 인스타그램도 스레드도 동일한 거는 그 활동성입니다. 인스타 보면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이런 거 설정해야 노출도가 올라가요. 유튜브는 뭐 이렇게 해야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아요. 이런 부분들. 그런 거 다 무시하셔도 돼요. 그런 거 설정 바뀐다고 조회수 오르는 거? 저는 그런 거는 별로 믿고 싶진 않습니다. 그거 하나로 바뀔 거 쓰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100만 조회수, 몇십만 조회수 나와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실상. 그러니까 그런 거 설정할 시간에 영상 하나 더 올리고 글 하나 더 올리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크리에이터인가요? 비즈니스인가요? 크리에이터로서 하실 건가요? 마케팅 도구로서 쓰실 건가요? 자, 채팅에 잠깐 한번 남겨볼까요? 나는 크리에이터가 될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마케팅 도구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채팅에 잠깐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네, 마케팅 도구, 네, 마케팅 도구, 네, 좋습니다. 자, 저도 마케팅 도구입니다. 네, 저도 마케팅 도구예요. 오, 크리에이터? 그래요? 크리에이터를 목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시군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경로를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드릴게요. 일단은 SNS를 시작하기 이전에 내가 크리에이터가 될 건가 마케팅 도구로 써먹을 건가를 명확하게 하고 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 SNS 유지가 진짜 힘들 겁니다. 볼게요. 자, 만약에 크리에이터가 될 거다. 그러면은 조회수 팔로우 중심의 성장을 먼저 보셔야 돼요. 조회수 팔로우 성장의 중심을 먼저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트렌드 파악이 굉장히 빨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케팅으로 쓰실 분들은 동일하지만 크리에이터로 되실 분들은 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성장이 되게 느리거든요. 나는 그냥 예술가적인 뭐 그런 예술가 지향성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할 거야. 라고 하면은 성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크리에이터는 나로서 시작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브랜딩으로 성장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떠한 팬층을 형성을 할 건지, 이러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팬을 같이 묶어두고 뭔가 소통하는 뭔가 그 도구도 필요하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크리에이터는 컨텐츠 자체가 수익 모델입니다. 내가 영상을 올려요. 그리고 이 영상을 올리면서 어떤 기업들이 연락이 오게 될 건가? 저는 사실 크리에이터면서도 마케팅 도구로도 쓰고 있거든요. 엊그저께도 해외에서 문자가 메일이 하나 왔는데 제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주로 올리는 게 AI 관련 프로그램 도구 같은 걸 리뷰를 가끔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연락 온 게 마누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플랫폼, AI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가 중국 플랫폼인데 메일이 왔습니다. 우리 거 광고해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거 조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마케팅 도구를 주로 쓰고 있지만 그러면서 크리에이터의 기술도 조금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양념처럼. 그러한 것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창구가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크리에이터들은. 그리고 광고 및 협찬 수익이 굉장히 클 겁니다. 크리에이터들은 그게 수익이 더 큰 게 맞아요. 왜냐면 유튜브로 가정을 해볼게요. 유튜브가 보통 롱폼 기준으로 1조회당 대충 1원이라고 가정이 되거든요. 대충. 그래서 보통 8분, 9분 이상 되지 않는 영상들은 조회수가 1에 1원 정도로 책정이 돼요. 대충. 정확한 건 아닙니다. 8분, 9분이 넘어가면은 중간 광고라 그래서 광고를 중간에 끼울 수 있고 그 광고를 보게 되면은 1.5원에서 2원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내가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어야 돼. 그러면은 한 달에 조회수가 아무리 못해도 200만에서 300만 원 나와야 된다는 얘기. 그 정도가 안 나오면은 유튜브로 돈 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 자체가 광고 수익이고 그게 내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안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돼요. 회사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되실 분들은 컨텐츠 꾸준한 제작이 필수입니다. 하루라도 놓치면은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마케팅 도구로 쓰실 분들, 저도 마케팅 도구로 주로 활용을 하는데, 이거는 조회수보다는 고객 유입 및 매출 연결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야, 나 조회수 100밖에 안 나왔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조금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아요. 내가 지금 타겟한 고객을 대상으로 100명이 봤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 100명 중에서 한 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건 되게 큰 거예요. 애매하게 광고비 쓰는 것보다 이게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나 조회수 100밖에 안 나왔어가 아니라 내가 지금 타겟하는 고객 100명한테 노출을 시켰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진짜 이 결을 잘못 잡으면은 자꾸 크리에이터 쪽으로 가게 돼서 운영하시는 거 진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신뢰 형성하고 고객 문의 유도하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대표 링크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홈페이지 링크로 딱 박혀 있어요. 아, 그런 사람들이 문의를 할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특정한 신뢰의 형성이 되는 뭔가 구조를 짜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냥 홈페이지 링크만 딱 박는다고 해서 고객들이 다이렉트로 문의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특히나 홈페이지는 문의하는 구조가 굉장히 버겁기 때문에 뭔가 구조를 잘 짜놓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검색 노출 및 정보 제공. 이것도 중요하죠. 특히나 크리에이터는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홈페이지나 특정한 블로그나 아니면 특정한 대표 SNS에 노출이 되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보 제공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보조도구예요. 이걸로 저희가 돈 벌겠다? 유튜브로 돈 벌겠다? 인스타로 돈 벌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 않은 접근입니다. 거기서 나온 뭐 조회수를 기반으로 100명이 봤다. 그 중에 한 명이 연락이 왔다. 그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운영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거는 본업과 같이 연결이 돼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요, 크리에이터의 방향은 좀 팬층 형성과 커뮤니티 구축, 개인 브랜딩, 콘텐츠 자체가 수익성, 꾸준한 노출이 핵심 전략이다. 그래서 적합한 사람으로서는 유튜버, 인플루언서, 정보형 채널 운영, 브이로그 크리에이터,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제작자, 교육 콘텐츠 전문가,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크리에이터 장단점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브랜드 가치 상승, 광고 및 협찬 수익 창출 가능, 브랜드 가능성, 수익 모델 구축, 팬덤 기반의 안정적인 수익이 장점이 될 것 같고요. 단점으로는 시간 소모가 큽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멈추지 않아야 됩니다. 콘텐츠 제작을 정말 꾸준히 하셔야 되고요. 트렌드가 진짜 핵심이에요. 어제 뭐가 유명했는지 아시나요? 엊그저께 뭐가 유명했는지 아시나요? 이번 주에 뭐가 유명했는지 아시나요? 이러한 부분들. 요즘에 많이 뜨는 연예인이 한 분 계시죠? 이준. 이준이 왜 뜨고 있죠? 춤 때문에 뜨고 있어요. 그런 거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됩니다. 그리고 번아웃 위험성이 높습니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은 크리에이터는 결국에는 나 자신한테 계속 그 채찍질을 해줘야 돼요. 나 오늘 이거 해야 돼. 나 오늘 유튜브 올려야 돼. 인스타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채찍질을 하지 않으면은 멈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사업용 SN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및 유출, 전환 목적, 매출 연결, 아까 얘기 다 한 부분이요. 그래서 적용 업종으로는 세무사 및 법률, 뭐 이거 다 일리다 다. 이런 거 솔직히 카테고리 그냥 나누는 거고요. 다 하셔야 돼요, 결국에. 요즘 세상에 안 하면 좋진 않죠. 뭐 물론 오프라인 기반 서비스로만 하시는 분도 있기는 한데 온라인도 같이 하면 충분히 더 좋죠. 핵심 전략으로는 이런 것들. 아까 말씀 다 드린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혹시 여기까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채팅으로 남겨주시거나 마이크 열고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것 같네요. 네,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 저는 다른 것도 다 중요한데 이게 없으면은 결국에는 SNS를 하다가 접을 것 같아요.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 이 구조를 짜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사업자 베이스예요. 뭐 스틸라이프 필름 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크리에이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사업자를 중심으로 봅니다. 저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 사업자분들은 본업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본업이 우선입니다. 본업 제쳐두고 SNS를 한다?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이 시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본업을 하는데 아침 8시에 시작을 한다. 그러면은 그 1시간 전에는 S를 하는 거. 혹은 뭐 퇴근하기 1시간 직전에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 진짜 하루 종일 콘텐츠 제작하는 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활동하는 시간들이 쭉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중에 몇 분을 내가 나한테 SNS한테 소비를 하겠다. 이러한 계획을 세우시죠.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완벽함보다는 실행에 포커스를 두셨으면 좋겠고요.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을 하겠고, 부담 없는 운영 방식을 택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저는 지금 뭐 다른 분 계정 관리를 또 해드리고 있는데, 이 인스타그램에는 영상을 찍어야 된다는 그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운영 잘 안 해요. 그냥 최대한 정보 전달을 한다는 기준으로 사진 하나 올리고, 거기에 그냥 음악 하나 씌워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노출이 돼요. 내 타겟 고객에 맞춘 콘텐츠 제작 방식이 필요한 거고, 그거 올리는데 한 3분도 안 걸립니다. 2분?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는 방식을 택해야 되고, 그게 고객한테 갔을 때 내 고객에 맞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아침에 핸드폰 만지면서도 바로바로 올릴 수 있는 콘텐츠. 그런 거 하신 게 제일 번아웃을 방지를 해야 돼. 꾸준한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이러면은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만드는 거 말고 그냥 한 번에 다 찍어버려요. 이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가능하다고 하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컨텐츠 예약 업로드가 있는데 저는 유튜브는 추천을 드리는데 인스타는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아요.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컨텐츠 예약 업로드라는 거는 내일 오후 3시에 영상이 올라간다. 이런 식으로 예약을 걸어놓는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상이 있으면 그냥 바로바로 올려요. 웬만하면.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습관이 잡히시면은요. 한 가지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그걸 뿌리는 연습을 하면 돼요. 내가 인스타가 한 달 동안, 2달 동안 해보니까 좀 몸에 있는데 그러면은 거기에 올렸었던 영상을 틱톡하고 유튜브하고 이런 데 다 올려보는 겁니다. 올리면서 글로도 전환을 해보고 사진으로도 전환을 해보고 하는 거죠. 부담감을 많이 줄이셔야 돼요. 단, 여기서 핵심은 뭐냐? 내가 주로 운영할 SNS는 하나 꼭 잡으셔야 된다는. 나는 유튜브를 메인으로 할 거야. 난 블로그를 메인으로 할 거야. 이런 것들. 자, 여기서 홈페이지를 메인으로 할 거야. 이거는 안 됩니다. 홈페이지는 좀 다른 얘기예요. 홈페이지는 고객을 받기 위한 문의 창구로 쓰셔야 되고, 그게 메인이 되면 안 됩니다. 고객들이 부담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인스타를 보고 홈페이지로 떨구게끔 한다든지, 그런 구조를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만약에 여기서 쓰실 수 있다 그러시면은 AI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편집 시간도 줄이셔야 되고, 글 작성 시간도 줄이셔야 되고, 그런 방식을 추천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활용하는 방향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런 방식이 있겠습니다. 챗GPT로 사진을 생성을 합니다. 그 사진을 블로그 글에 적용을 시킨다거나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제가 릴스나 유튜브에 영상 올렸습니다. 그럼 보통 말하는 콘텐츠를 하시는 분들은 대본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래서 그 대본을 다시 블로그로 전환을 해서 블로그에 쓰신다거나 아니면 그거를 카드뉴스로 전환을 해서 카드뉴스로 다시 업로드를 한다거나 그러한 부분들 이러한 방식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주로 잡으려는 SNS 방향을 정확하게 타겟팅을 해서 정하시고 그걸 기준으로 퍼뜨리는 연습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네. 그것도 있어요. 그냥 내가 SNS, 인스타랑 유튜브랑 인스타를 정해서 해봤는데, 편안해? 편안해가 아니에요. 편안해가 아니라, 이게 브랜딩이 잡혔네?가 돼야 됩니다. 이 브랜딩이라는 기준은 내가 뉴스 발행을 꾸준히 뭔가 경제 뉴스 발행을 꾸준히 하는 인스타 계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 편집 강의 컨텐츠를 알려주는 그런 결로 꾸준히 진행을 한다든지 그런 결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안 그러면은 확장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 엉망진창 될 거예요. 다른 걸 시작하시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아까 드린 것처럼 강의 내용을 카드뉴스로 변환한다든지, 뭐 요약 정리를 한다든지, 상세 페이지를 문구로 바꾼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 같은 경우는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후기들이 있는데, 그런 후기들을 광고 문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뭐 마케팅 소재로 활용을 한다든지, 고객 사례를 언급을 하면서 진행을 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예 SNS를 처음 한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약속을 하나 잡. 내가 블로그를 주에 2개를 발행하겠다. 1개를 발행하겠다. 인스타를 주에 1개 발행. 이런 것들을 약속을 잡으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는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스타를 주에 2개를 제작을 하겠다. 스레드를 하루에 1개 하겠다. 이 스레드 하루에 1개 쓰는 거 진짜 쉽지 않거든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고 후기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굉장히 빠른 템포로 말씀드릴 부분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좀 궁금하신 부분,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까요? 이런 부분들 있으시면은 자유롭게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마이크로 여셔서 바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저는 일단 스틸라이프 필름이라는 타이틀을 쓰고 있지만 음원 채널도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음원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음원보다는 과거에 이제 90년대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들을 이제 편곡을 해서 업로드를 하니까 구독자 수가 한 보름, 한 달 만에 한 4, 50명이 늘었어요. 근데 네. 요 추세를 계속 밀고 가려고 하다 보니 갑자기 또 그 트렌드를 이어가자고 하니까 이게 또 갑자기 또 훅 떨어졌어요. 이런 경우는 뭐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요. 자, 일단은 제가 누누이 다른 분들한테도 말씀드린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그 채널을 왜 운영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거는 굳이 수익을 원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거는 저거 뭐야 그거죠. 광고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음원에 대한 광고를 받고자 제가 90년대 가수들 편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우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 채널이 90년대가 컨셉일까요? 아니면 그냥 노래 좋아하는 채널이 컨셉일까요? 90년대 가수들 편곡이 컨셉입니다. 그럼 그걸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빠르게 늘었다가 줄어도 그냥 이걸 계속 꾸준히 밀고 가는 게 낫다는 거죠. 구독자에 너무 휘둘리시면 오래 유지 못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하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때 제가 채널만 25개 넘게 거의 한 30개 운영해 본 거예요. 음원 채널도 운영해 봤고 유지해 본 경험으로는 결국에 내가 이 채널로 뭘 할지가 정의가 안 돼 있으면은 오랫동안 유지가 안 되고요.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냥 구독자 빨리 느네 아니면은 뭐 조회수가 빨리 느네 이런 방향으로 따라가게 되면은 이제 그거에 휘둘려 가지고 채널 컨셉이 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어서 90년대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뭐 J-팝을 올린다거나 했는데 조회수가 들어. 그럼 계속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구심점을 되게 잡는 게 중요해요. 특히나 크리에이터 방향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더 그렇고. 그리고 음악 채널이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은 AI로 음악 생성하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채널들을 잡으려면은 운영하는 채널도 컨셉이 명확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90년대에 나온 음악인데 지금 잘 나가는 아이돌이 90년대 음악을 부르는 커버 노래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진짜 오래된 40년대, 50년대 아티스트가 90년대 노래를 부르는 커버 음악을 올린다거나 그런 식의 컨셉을 안 잡으면은 차별화하기 힘든 세상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거를 고민을 하고 채널을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 그냥 90년대, 뭐 그냥 2000년대 음악 플레이리스트 채널은 너무 많아요. 이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민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보겠습니다. 스레드를 하는데 계속 정지당하는데 스레드 정지 안 되길래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레드 정지가 일단 왜 되죠? 뭘 하셨길래 스레드 정지가 되셨죠? 그게 정지되기 쉽지가 않은데 일단 스레드는 아시겠지만은 인스타그램하고 연동되는 플랫폼이고 또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하고 연동이 되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런 문제도 있어요. 스레드 자체가 문제인 경우도 있지만 인스타그램이 문제여서 스레드가 막힌다거나 페이스북 계정이 문제여서 스레드가 막힌다거나 그런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 그래요? 제가 스레드는 정지를 당해본 적이 일단 없는데 제가 여태까지 봐온 사례로 봤을 때는 인스타그램 계정이나 페이스북 계정이 문제여서 스레드가 안 되는 거는 많이 봤어요. 제가 여태까지 그래서 그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네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른 계정들의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스레드에서 글을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아, 그쵸. 맞아요. 네, 같은 내용을 올린다거나 너무 비슷한 글감을 올린다거나 아니면 팔로잉을 너무 많이 한다거나 뭐 좋아요나 아니면 공유를 너무 많이 한다거나 이거는 인스타그램 정지당하거든요. 그런 반복적인 행동들로 정지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약간 보처럼 되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을 쓰시거나 자동화 프로그램을 돌린다 그러면은 혹시나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 거 쓰신다 그러면은 시간을 랜덤하게 설정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어떤 거는 1분 안에 한다든지, 어떤 거는 5분이 지났을 때 한다든지, 15분 지났을 때 한다든지, 어떤 건 3분 지났을 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설정해서 진행하지 않으면은 정지당할 확률, 그래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카드뉴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아, 카드뉴스. 일단 카드뉴스는 여러 가지 쉽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자, 챗GPT로 가정을 할게요. 보통 클로드로 많이 하긴 하거든요. 보면은 클로드로 할게요. 이게 그냥 자동화를 시켜서 만들어버리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미지를 하나하나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클로드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SNS 콘텐츠를 제작할 때 조심해야 하는 10가지에 대한 카드뉴스로 만들어 달라라고 클로드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각
페이지별로 이미지를 구축을 해줘요. 정확하게는 홈페이지 방식의 HTML 방식으로 구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요즘 인스타그램에서 디자인이 동일한 것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 클루드로 만든 거거든요. 이런 방법들이 있겠고, 다른 방법으로는 챗GPT 같은 경우는 이미지 만들기 기능이 있어서 이렇게 이미지로 하나로 딱 만들어줘요. 네,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얘가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거라 일단 얘는 생성하는 동안 다른 방법도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방법으로는 디자인을 직접 하는 방법이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미리 캔버스나 캔바나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들을 써가지고 여기 보면은 카드뉴스 템플릿이 있거든요. 여기 들어오셔서 조금 심플한 방식의 카드뉴스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뭔가 디자인 요소가 많이 안 들어가 있는 되게 화려하거든요. 이런 건 잘 안 봐요. 저도 안 봅니다. 이런 건 괜찮네요. 아, 이건 정보가 너무 그래서 정보량이 많지 않고 글의 포인트가 좀 큰 거를 쓰시는 게 좋아요. 뭐 이런 거? 예배 안내 카드 뉴스. 뭐 이런 방식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조금만 정리하면 괜찮겠네요. 이게 지금 정보량이 좀 많거든요. 좀만 정리하면 써먹을 수 있는. 특히나 인스타 캐러셀 카드만큼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선택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글자량이 좀 적합하게 있는 거. 너무 작으면 또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참고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면은 지금 얘가 만들어주긴 했네요.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챗GPT를 이미지로 한 방에 만든다 보니까 그거를 뭐 하나씩 이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페이지 1번 만들어 달라, 2번 만들어 달라, 3번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고 눈에 확 들어오는 디자인이 카드뉴스예요. 일반적인 카드뉴스. 클로드는 HTML로 직접 설계를 하는 중인가 보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카드뉴스를 만드는 방식이 있는데 카드뉴스 만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보내고 싶은 고객을 예상을 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직종을 같이 꼬아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만든 예시 같은 경우도 저는 SNS를 주로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SNS 컨텐츠를 제작할 때 조심해야 되는 10가지, 9가지, 2가지 이런 것처럼 가지수를 명시를 하고 사람들한테 페이지 넘기면서 볼 수 있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하나하나 만들어 달라 라고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얘도 HTML은 만들 수 있어요. 카드뉴스 이해되셨나요? 물론 이거 자동화 만들어주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없지는 않아요. 다만 지금 클로드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아 이거 클로드로 만들었네 하는 게 있어요. 만약에 디자인이 좀 어렵다라고 하면은 챗GPT한테 하나하나씩 이미지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해요. 자 지금 보면은 만들어줬거든요 클로드가. 딱 이게 클로드 스타일이에요. 컨텐츠 제작 꼭 알아야 할 10가지. 많이 봤던 그런 디자인 스타일이죠. 그렇죠? 이게 다 클로드로 만든 겁니다. 인스타그램 보면은 이런 디자인 스타일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디자인도 나쁘지는 않은 게 보는 사람들이 딱 찾는 정보면은 이 디자인으로도 후킹은 됩니다. 디자인에 재미가 없네 정도만 느껴지는 것 뿐이고 후킹은 되기는 합니다. 지금 요거 내용으로는 그렇게 후킹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한 부분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1페이지부터 만들어줘를 해서 1번부터 나왔죠. 그 다음부터는 2페이지 만들어줘. 이렇게 하나씩 요청을 하면 됩니다. 되셨을까요? 이게 카드뉴스입니다. 다른 거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제 뭐 추가적으로 좀 딥하게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딥하게 궁금하신 거는 저한테 따로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그 수상공인 단톡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유롭게 질문 주시고 거기에 들어오셔서 이런저런 질문 주시면은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답변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비 온다는 소식이 있네요, 서울을. 비 맞지 마시고 우산 잘 챙기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